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관련법 개정이 본격화됐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졸속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교사노조 박소영 정책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실장님 하늘이법 발의 현황을 보면은 이 사고가 발생한 이달 10일 이후 이틀 만인 12일부터 18일까지 모두 12개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서 소관 상임위에 지금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위험 교사에 대한 긴급 분리 그리고 직권휴직 등의 대책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늘이법 제정을 놓고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사건은 네.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회적 충격이 컸던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하지만 그 대책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정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이 될 만한 내용이 있기도 하고 네. 근본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먼 방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재발 방지는커녕 또 다른 문제만 낳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학교가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면은 물론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법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치권의 이런 갑작스러운 많은 입법들 이런 것들 보면서 입법 과잉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굉장한 악성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당사자격인 교사가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심의위원 구성에 교원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가 추천안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원과 학부모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교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교사가 제외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과연 거기서 나온 결과를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발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교육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한 것은 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동진 의원 법안의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에도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악용될 소지, 보복성 조치로서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김소희 의원이나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SPO를 확대를 하고 상주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방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이 돌발 상황까지 막을 수 있느냐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모든 학교에 SPO를 과연 배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네. 현실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 낭비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법안에 담겨 있는 질환 교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보니까 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네. 이를 숨기거나 하는 부작용도 네.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런 질환들을 밝히지 않고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 우리 많은 교사들이 속내를 말씀하지 못해 우울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심하게는 우울증을 앓고 또 그 이상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듣게 됐습니다. 어떤 점들이 교사들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우울증으로 가게끔 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는 것은 네. 23년도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전 용산초 사건, 네. 호원초 그리고 문여도초 사건 등을 통해서 수면 위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 공통된 원인은 바로 교권 침해였는데요.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가 되어서 고소를 당하고 악성 민원이 쏟아져도 대처할 방안이 없었고 네. 또 과도한 업무 역시 혼자서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항상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요구했던 것은 정당하게 교육할 권리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무고성 아동 학대에 대해서 함부로 이것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조치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과도한 행정 업무로부터 좀 이것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사건과 일반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교사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교사는 교육권을 지키고 또 학생들은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당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위험한 행동을, 폭력 성향을 가진 교사를 즉시 분리를 시키고 또 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후속 조치를 시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폭력 성향을 보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교사들을 직권 해제라든지 직위 해제라든지 직권 휴직에 앞서서 네. 좀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 시킬 네.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떤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을 학교와 교사만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생각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서는 좀 부족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과 비슷한 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었거든요. 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